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어려운 분야인데 이런 그 화학 문화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이렇게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일반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저렇게 하는 플랫폼 형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단위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종합화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한다. 이것도 아주 신선한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SNS는 뭐 여하튼 개인 미디어이고 지금 뭐 우리가 각 기업이 있고 또 정보 부처고 할 것 없이 다 SNS를 도입을 하고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썩 그렇게 성공 사례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다고 아직까지 봐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SNS를 통한 어떤 과학 문화를 갖다가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맷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어떤 지금 과학 문화를 좀 선도하고 계신 소속에서도 하지만 다양한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제 같이 협업이 돼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사람 지금 따로따로 이쪽에다 저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딩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들을 이렇게 규합해 나가고 그런 의미라든지 뜻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갖다 계속해서 좀 분명함해 나가는 그렇게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20기 학생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뭐라 돌아야 되나 앞으로 우리 국가가 가져가야 될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좀 정리가 되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아까 아까 웨비나의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더피아 편집국장을 하면서 올해 초에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웨비나 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심포지엄, 테포지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테포지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SNS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 컨설턴트 분도 계시고 강사분도 계시고 기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정부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학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미국에 계시는 그 교수분들도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4박 5일 동안 페이스북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과학문화창의재단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서 접근했을 때 전문가분들이 참 열과 성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선뜻, 어떤 뭐 하는 뜻, 어떤 뜻 없이 그 모아서 자기들이 전문성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성에 대한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쏟아내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도 페포지엄이 이미 끝났습니다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참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누구와 보는가 하면은 자라나는 세대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그게 하나의 교재가 돼서 계속 리뷰해서 따라잡기를 하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SNS나 이런 유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좀 통합적인 생각 그리고 전문가들을 규합한 하나의 장치 거기에다가 어떤 브랜딩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한 시각을 해서 좀 뭐라 그럴까 맷집 있게 밀고 나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 좀 성공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두서없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맷집 있는 좀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컨텐츠가 뭐 인적이라든가 내용적인 구성이 일단 그게 보장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확산이 SNS를 통하든 뭐든 확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범수 KT 부장님께서 그냥 또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면.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이제 기술 기반의 어떤 신사업 발굴 쪽에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빅데이터가 이슈화 돼가지고 한 2009년대 빅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발굴, 소셜 SNS 기반의 뭔가 신규 사업 발굴,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엔스크린 쪽하고 오라이피 쪽, 그 볼테죠. 그쪽에 어떤 신규 서비스나 어떤 신규 사업 발굴 쪽이 이제 주가 되어 있는데요. 발굴하고 실제 익스트로버트하고 파일럿까지 하는 거가 이제 저희 역할이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술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이라는 부분도 그럼 과학 문화에 과학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타겟이 누구냐. 예, 지금 뭐 일반인 중에서도 누구냐. 그다음에 일반 말고 혹시 기업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많은 기업체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떠한 기술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과학 기술인지 모르고요. 그럼 기업체 대상으로 B2B 모델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보고 전달받고 하는 입장에서는 재밌거나 좀 도움이 되잖아요. 네, 재밌는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업체 대상을 할 때는 도움이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 제공하는 컨텐츠나 정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활용해서 어플리케이블을 할 수 있는 뭔가가 구현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뭔가 컨텐츠가 밀어붙여가지고 푸시가 됐을 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걸 보니까 하나의 인사이트야. 기업체 입장에서 진짜 그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기술 인사이트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나의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KT에서는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여기 매달 기술 인사이트를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뿌려줍니다. 거기서는요. 그런 근데 그건 진짜 IT 기술만 포커싱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건 이 플랫폼은 어떠한 과학 기술이건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웬만한 기업체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뭔가 기술 베이스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떠한 그 이미지, 그 브랜딩을 한다면은 좀 뭐가 돌파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더 대중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걸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이제 아이디어 위키라고 있어요. 아이디어 위키가 어떤 거냐면은 뭔가 기술 베이스로 또는 뭔가 인사이트 베이스로 뭔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은 그걸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가능할까,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까, 그걸 오픈시켰거든요. 그럼 그걸 막 달아요. 대중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대중들이 그 아이디어를 빌딩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업을 아이디어 내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 뭔가 구체화시키고 일레블 시키고 그 다음에 몇 명이 모아가지고 그래 그 아이디어 내가 한번 진짜 구현해볼게 구현해보고 그거를 여기 외국에서는 아이디오라는 업체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건 또 대중하고 여기 아까 기업체한테는 컨텐츠 제공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주고 대중들한테는 또 거기에 아이디어에 같이 참여하면서 실질적 과학기술이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과학기술 자체가 진짜 가치를 더하는구나. 라는 거를 추가시킨다면은 상당히 강력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오프라인 쪽에 워크숍을 하나 정도 더 진행을 해서 거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여기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장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창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공동체 어떤 문화 어떠한 재단으로서 진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학문화 확산의 범위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일반인들, 그다음에 또 기업체들, 그다음에 또 쌍방향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지금 제공을 해주셨고 또 지금 뭐 여러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참고를 해서 또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의견 아이디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영진 우리 사인해 박영진 우리 사인앱 소프트 사업부장님께서 또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좀 아까 그 정준혁 대표님 발표 중에도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그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든 회사인데 저는 원래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일을 2004년부터 했었고요. 소셜 네트워크는 블로그를 2003년부터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결국 클라우드로 모든 접점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STS 이 플랫폼 소개자를 어저께 이렇게 메일로 보내신 걸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과학문화 콘텐츠를 소통한다고 하시면 가끔은 이제 툴들이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는 게 사실 전문가분들은 구분이 가지만 잘 모르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연합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자료라든지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자료를 받고 인턴티를 찾았어요. 검색해서 제가 원래 이제 검색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검색해서 찾아서 페이스북이랑 블로그랑 트위터를 다 이제 팬페이지도 가입하고 봤는데 콘텐츠를 이제 소통하신다고 제가 전 이해를 했는데 콘텐츠가 좀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공대 출신이 아까 그 저희 상무님께서 잘 말씀 잘해주셨는데 사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글쓰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서 발표해 주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소통하려면 감정적인 부분을 결국 그래서 캐릭터가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이 플랫폼에서 활성화하려면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나의 그 편집장 같은 분이 계셔서 그 맨날 똑같은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지만 매번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잡지를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도 이 툴들은 적절히 배치가 된 것 같아서 그 컨텐츠를 어떻게 정말 눈높이를 맞춰서 전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궁금한 거는 타깃 오디언스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설명을 안 해줘서 제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트위터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저는 이해하기 좋은데 과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 뭐 물론 퍼블릭하게 전부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